인생 후반전에 쏘아 올린 공. 서두르지 말자. 살다 보면 문득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매일 반성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행동들, 지난 일들이 기억난다. 이미 지난 일인데 창피하다. 행복한 일보다는 상처 입고 실수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모든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소위 말하는 껄무새처럼 말이다. 과거가 쌓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생각처럼 우아하고 멋진 인생만 살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바쁘다.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문제는 급해지는 마음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함정이다. 사람은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도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조금씩 서서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 남들과 다른 나, 나만이 가진 특별함을 찾아보자. 남에게 특별하지 않아도 나에게 빛나는 것을 찾는 거다. 제발 서두르지 말자.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한 번 살 인생이라도 마음껏 즐기며 살자. 나를 만드는 삶의 무기들. 살다 보니 기쁜 일도 상처받은 일도 상처 주는 일도 많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상처받고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가진 일을 해내고 나면 한숨 돌린다.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지만 이미 배운 지식들을 모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이전엔 인간관계가 어려웠다. 미움받는 것도 싫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과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매 순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지킬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일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이다.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찾아본다. 내가 지치지 않게 나를 잡아줄 수 있도록 계속 마인드셋을 하려고 노력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에서 감동을 얻고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무기력에 잘 빠져든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스스로 지친다. 힘이 나는 말, 이야기로도 잠깐의 즐거움에 매료된다. 이전처럼 타인을 무작정 비난하거나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많고 타인에게 신경 쓰는 일이 적어서 그럴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체력적으로 안배를 못해서 힘든 것 빼고는 지금의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 배워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이전보다 욕심도 덜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천천히 꾸준히. 이게 답이다.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 옛 선조가 하신 말씀에 그른 게 하나도 없다. 책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나누는 일이 나에게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기존에 있던 단순한 AI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관건이지만 새로운 배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금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의 무기다. 내가 변화하고 빛나길 기대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거다. 난 나를 믿는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 괜찮은 하루를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1.
새벽 기상.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길게 쓰는 느낌이 들어 좋다. 매일 일찍 일어나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난 날이면 뭔가 해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기분도 한결 가볍다. 2. 목표 세우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시간 관리에 도움을 준다. 주로 자기 전날 다음날 할 일을 대충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 중요도를 체크하는 편인데 두세 가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많으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더 많아져서 택한 방법인데 나에겐 특효다. 3. 맨발 걷기. 맨발로 걸으면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세상과 맞닿는 느낌이 든다. 태초로 돌아가는 느낌마저 든다. 신발을 신으면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었는데 맨발은 온전히 나에게 딱 맞는 신발 같은 느낌이다. 4. 음악 듣기. 기분, 날씨, 계절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해놓고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좋다. 나의 경우는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더 구슬픈 노래를 듣는다. 축축 처지는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들으며 인생 별거 없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달래지는 경우가 있다. 5. 수다 떨기. 편한 사람과의 수다는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다. 자신과의 대화에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처럼 글을 쓰는 것도 수다의 일종이다. 6. 새로운 것 배우기.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자신감도 배가 된다. 전자책을 쓰고 온라인 지식 창업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쏟아진다.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다 배우지는 못해도 매일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7. 책 읽기. 책을 읽으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 선배, 선생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 도서관 최대 대여 권수가 1인 14권인데 보통 나는 10권을 넘기곤 한다. 함정은 그 10권 중에 제대로 읽어내는 책은 한두 권뿐이라는 거다. 8. 자신에게 칭찬하기. 주눅 들고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을 칭찬일기 쓰면서 많이 극복했다. 처음엔 나도 스스로 칭찬하는 게 부끄러웠다. 그래도 지금은 3-4개는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9. 무리하게 일하지 않기.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게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일하려고 노력한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바닥을 치는 날이 많아졌다. 젊었을 때처럼 며칠씩 잠을 안 자며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천천히 내 갈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10. 감사한 마음 가지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항상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 좋다. 감사한 마음을 갖자고 생각하니까 크게 노할 일도 없어진 것 같아 가정도 평화로워졌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길 추천한다. 나이가 들수록 심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루틴을 추가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처럼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살아가다 보면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영업직으로 일하며 스트레스와 업무에 짓눌려 살기를 1년이 되어가니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자꾸 올라왔다. 당연히 성적은 좋지 않았으며
그렇게 나는 퇴사하게 되었다. 1년간의 팀장 생활을 끝내고 집에서 쉬며 생각했다. 이젠 누구의 눈치를 보는 대신 나를 더 챙기며 살고 싶다고.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졸이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이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찾아봤다. 책 읽기, 필사, 공연 혼자 보기, 영화 보기, 운동하기 등등 이 중에 1년간 팀장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공연이나 영화는 매일 보기는 힘들고 책 읽기나 필사는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독서와 명상, 간단한 체조 필사를 시작했다. 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매일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해오면서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나와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말이다. 오늘도 나와의 대화를 이어간다.